한국에 여행 온 일본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이기에 자신들과 키가 비슷하거나 작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큰 한국인의 키에 깜짝 놀란다는 것이죠. 실제로 자국에 돌아간 뒤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은 키가 큰 사람을 위주로 뽑고 그 외에는 키가 별로 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일반인들도 180cm를 가뿐히 넘는 경우가 많고 여자들도 대부분 160cm 이상이라 놀랐다 같은 후기를 남기는 일본인들도 적지 않은데요. 반면 오늘날 일본인들의 평균 키는 170cm, 여성은 158cm인데 이마저도 100년 정도 제자리 걸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인과 일본인이 이렇게나 큰 키 차이를 보이게 된 충격적인 이유가 제시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일본인들이 하나같이 놀란다는 우리나라는 평균 키는 얼마나 될까요? 일단 전 세계를 기준으로 봤을 땐 상위권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남성의 평균 키는 무려 183cm이며 여성은 170cm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남자 키 180cm와 여성 키 170cm가 넘는 나라는 네덜란드와 몬테네그로 두 곳뿐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인 루마니아나 조지아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평균 키는 비슷하거나 더 큰 것으로 나타났죠. 실제로 2023년 기준 20세부터 29세 한국인 남성의 평균 신장은 174.9cm, 여성은 161.3cm인데요. 이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실제로 미국 남성의 평균 신장이 약 175cm인 걸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서양인 부럽지 않은 키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BTS와 같은 K-팝 아이돌들이 해외 공연을 가도 웬만한 외국인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는 특히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과 비교하면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한국인 남성의 경우 평균 신장이 174.9cm인데 일본은 170.8cm로 한국보다 4.1cm 더 작죠.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도 한국은 161.3cm인데 반해 일본은 157.9cm로 160cm가 제한되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국인은 키가 커지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빠르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키는 지난 수십 년간 계속해서 자라왔죠. 키는 유전적 요인 외에도 위생이나 영양학적인 면도 중요한데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후천적 환경도 두루 개선된 덕분에 1979년 1차 조사 때와 비교하면 남성은 6.4cm, 여성은 5.3cm나 커진 것인데요. 그리고 유수의 전문가들은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된 오늘날 앞으로도 한국인의 평균 키가 더 자라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인의 평균 신장은 남성이 170.9cm, 여성이 158.1cm를 기록한 1994년 이후 30년 가까이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더 작아졌는데요. 생각해보면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 우리나라나 중국보다 더 빨리 서구화를 이루고 경제와 산업도 비약적인 발전을 거뒀죠. 그런데 왜 키의 성장 속도는 멈춰 있는 것인지 일본인 입장에서는 답답할 만도 한데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단 근친혼으로 인한 유전자 결함 등의 이유가 있지만 육식 금지가 가장 먼저 언급되곤 하는데요. 살생을 금하는 불교 전파의 영향으로 675년 일본의 천황이었던 덴무덴노는 육식 금지령을 내렸고 이 때문에 일본은 1200년이나 국가적으로 육식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육류 대신 극단적인 양의 어류를 소비하는 이들의 식문화는 필수 영양소의 불균형을 야기해 일본인들의 성장을 더욱 멈추게 했다는 분석이죠. 그리고 일본은 원체 마른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고 소식 문화를 지향하는 데다 현대에 와서는 달콤한 디저트나 간식을 먹는 문화로 인해 식사량이 적어지고 있고 이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특히 악영향을 끼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를 영양학적으로 분석한 일본인 교수도 있습니다. 세종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일본인 호사카 유지 교수는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일본인이 왜소한 이유는 단 음식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한국처럼 맵게 먹으면 그 때문에 밥이라도 더 먹을 텐데 일본 음식은 대부분 달아서 자꾸만 소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충분한 영양 공급이 안 되고 당분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한다는 설명인데요. 게다가 일본은 한국보다 음식을 더 짜게 먹기로 유명한데 나트륨은 키 성장은 물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을 배출시키므로 성장에 더욱 마이너스가 된다는 분석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인들의 키를 작게 만드는 요인은 더 있는데요.
1999년부터 일본 산부인과학회가 여성의 임신 중 몸무게를 다른 나라들보다 적은 7에서 10kg 이내로 늘리길 권장하면서 일본은 2.5kg 미만의 저체중 출생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외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저체중 출생아들은 성인이 됐을 때 키가 작은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오늘날 일본인들의 키 성장이 멈추거나 오히려 퇴보했다는 것이죠. 대부분 여기까지가 일본인들이 키가 작은 이유를 언급하면 늘 제시되는 근거들인데요. 그런데 최근 십몇 년 동안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종종 눈에 띄는 초등학생들의 책가방 란도셀. 이 란도셀이 일본인들의 키를 억제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요. 책가방이랑 키가 무슨 상관이야?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초등학생들이 매는 란도셀이 무거워도 너무 무겁다는 것이죠. 일단 가방 자체의 무게도 1.5kg 정도로 일반적인 아동용 책가방의 두세 배 정도 무게가 나가는데 일본 학교에서는 학습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학교에 책을 놓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어 매일 교과서를 가지고 등하교를 하다 보니 학생들은 무려 평균 5kg 정도의 무게를 메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제 겨우 자기 몸을 제대로 컨트롤하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커다란 란도셀을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모습은 애처로울 정도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0년 교과서의 크기가 커지면서 란도셀도 덩달아 커지게 되었죠. 따라서 요즘 일본 초등학생들의 평균 가방 무게는 8kg에 이르고 10kg을 훌쩍 넘는 일도 예사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란도셀 매장을 20년 가까이 운영해온 가게 주인마저 가격만 보고 사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 자녀 몸에 맞는 것을 최우선 해야 한다고 우려의 시선을 보낼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본 현지에서도 어린 나이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니게 되는지라 등뼈가 휘거나 성장기에 키가 크는데 방해가 된다던가 만성적인 요통도 생긴다며 란도셀이 키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죠.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초등생의 93.2%가 란도셀이 무겁다고 답변했다면서 초등생 3명 중 1명이 이로 인해 통학을 꺼린 적이 있다고 답했고 3.5명 중 1명은 통학 중 어깨,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있다고 답해 란도셀 증후군이 우려되는 결과라는 보도를 내보낸 적이 있는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제 고작 10살도 채 되지 않은 일본 아이들이 허리에 불편을 느껴 정형외과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란도셀은 무게도 무게지만 가격이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을 넘는 일도 부지기수라 일본에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등골 브레이커 템으로 꼽히고 있죠. 그렇다면 한눈에 봐도 이로운 점 하나 없는 란도셀을 일본 사회가 고집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일본인들의 성향이 반영된 것이죠. 오죽하면 한때 일본의 한 4학년 초등 중학생이 바퀴를 달아 끌고 다닐 수 있는 스틱을 발명했을 때 해당 글에 천여 개의 악플이 달리며 비판 여론이 형성될 정도였는데요. 무리해서 튀는 것을 싫어하는 일본인들의 집단 문화가 변화하지 않는 한 일본에서 100년 넘게 이어진 란도셀이 퇴출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이유들로 오늘날 일본인들의 키는 제자리 걸음 중이죠. 그리고 이쯤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 안타깝게도 한국은 먼 과거부터 일본인보다 키가 훨씬 더 컸다는 건데요. 이는 구한말 서양인들의 기록물에도 적혀있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일본의 역사 기록에도 조선인은 일본인보다 키와 체격이 월등히 크다고 적혀있을 정도죠. 이렇듯 일본인과 한국인은 DNA부터 차이가 났는데 이제는 현대에 들어서서 더욱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인의 평균 키는 앞으로도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하니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